백악관은 세계 곳곳에서 중국 풍선이 정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사건 방지를 위한 살상용 총기 규제 강화와 흑인 구타 사망 이후 바닥에 떨어진 경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개혁 법안 재검토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LA 지역의 식당 7곳이 임금 착취 혐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83명에 달합니다. 조류 독감 완화로 계란 판매 가격이 곧 정상화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12,000여 명이 숨진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골든타임이 임박해 희생자는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지난주 미국 영공을 침입했다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이 지난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정찰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찰 풍선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 나라들을 정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 최소 5개 대륙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탐지됐고 모두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용 풍선이었다는 겁니다. Over the past several years, Chinese balloons have previously been spotted over countries across 5 continents. 백악관은 수년 동안 중국이 정찰 풍선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규모를 키워왔다며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낸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국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됐냐는 KBS의 질문에는 동맹과 비공개로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We did the responsible thing in trying to learn more about it, and that's to do some forensics and looking retroactively about how they operated these balloons.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 때 3건, 바이든 행정부 2건 등 모두 5건의 정찰 풍선이 확인됐고 이들의 동선은 중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격추돼 바다에 떨어진 정찰 풍선 잔해 복원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Recovery operations of the balloon and the payload continue without issue. USS Carter Hall remains in the vicinity of the debris field and is leading the recovery efforts. 백악관 국가안보실은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정찰 풍선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정찰 풍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재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여는 신년 국정연설. 중국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유독 날이 섰습니다. Make no mistake, as we made clear last week, if China threatens our sovereignty, we will act to protect our country, and we did. 지난주 미국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풍선이 중국의 정찰 목적이라며 격추한 사건을 의식한 겁니다. 풍선 잔해 사진까지 공개한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군이 세계 5개 대륙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정찰을 벌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토 안보와 관련한 문제엔 물러설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더 단결해야 한다. 중국과 협력은 하겠지만 미국과 세계에 이익이 돼야 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I will make no apologies that we're investing to make America stronger, that China intends to be dominated.
독재는 힘을 잃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을 겨냥해 준비된 원고엔 없던 격앙된 발언까지 했습니다. Name me a world leader who changed places with Xi Jinping. Name me one. Name me one. It's never, 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 Never. 조만간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바이든 대통령 연설의 상당 부분은 경제 실적 과시로 채워졌습니다. 연설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고 나이를 뛰어넘은 역량을 보여주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부터 잇단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커지자 의회의 총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LA 인근 몬테레이 파크에서 2차 범행을 막은 시민 영웅 브랜던 차이를 초대해 박수를 보내며 행정부와 의회도 시민 영웅처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saw a man standing there pointing a semi-automatic pistol at him. He thought he was going to die, but he thought about the people inside. And in that instant, he found the courage to act and wrestled a semi-automatic pistol away from the gunman who had already killed 11 people in another dance studio. 11. He saved lives. It's time we do the same. Ban assault weapons now. Ban them now. 국내에는 적어도 3억 9,300만여 정의 총기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총기 규제법은 살인과 자살, 우발적 총격 등 총기 관련 사망자를 감소시키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해 총기 폭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8.5명으로 전국 평균 13.7명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총기 규제가 약한 주에서 구입한 총기가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총기 관련 사건이 늘자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적인 살상용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찰관들의 구타로 숨진 흑인 남성 타이리 니콜스의 부모를 국정연설에 초대해 아들을 잃은 슬픈 마음과 고통을 위로하며 니콜스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개혁 법안을 의회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지역의 식당 7곳이 임금 착취 혐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LA 지역에 자리한 식당 7곳이 임금 착취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근로기록을 조작하는 일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종업원은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부는 밀린 임금과 벌금 등 165만 달러 이상을 이들 업소들로부터 징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단속은 근로자들의 제보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합당한 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대합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의회를 거쳐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한 임시직 근로자 권리 법안은 그동안 시행되던 근로자 권리 법안의 내용을 강화한 것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일을 할 경우에 같은 평균 수준의 급여와 동등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는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면 임시직 근로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때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근무 중 식사와 장비 구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임시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주마다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직업을 소개하는 서비스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임시직 근로자는 그들의 인종과 거주 신분과 관계없이 뉴저지주 노동 인력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이번 임시직 근로자 권리 법안 발효로 임시직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보호와 존엄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제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을 따르게 되면 기업 또는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게임용품 전문 소매체인인 게임스탑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8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가주 일대 게임스탑 매장에서 연쇄 강도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매장 8곳이 털렸는데 이들은 손님으로 위장해 매장에 들어온 뒤 강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무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값비싼 게임기와 게임 타이틀을 털어 도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매장 8곳에서 발생한 범행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으며 확보된 CCTV 자료를 바탕으로 달아난 용의자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정부에서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세금 보고를 미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1,600만 명에게 90억 달러의 인플레이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세법에 따라 연방세 납부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아직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각 지역 정부가 제공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미루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연방소득세 유예 대상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각 지역 정부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 속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공공복지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세무국은 600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한 640만 명에게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주택융자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지원 규모와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연장된 캘리포니아 주택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올해 3월 1일 이전에 최소 2번 모기지 납부가 연체됐거나 재산세가 1번 이상 연체됐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할 때쯤인 2020년 1월 이후 모기지 융자 상환을 부분적으로 유예했거나 연기한 소유주들도 새롭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뒤로 유예시키는 사람들은 왜 안 도와주고 지금 현재 못 갖고 있는 사람만 지금 도와주느냐고 했을 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엔 프로그램이 확대된 거죠. 소유주택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과 콘도에서 이제는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도 최대 4유닛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가구당 소득 기준은 거주 지역 평균의 150% 이하면 되고 승인되면 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모기지의 경우 최대 8만 달러, 재산세는 2만 달러까지입니다. 이미 주택 모기지 구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8만 달러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래 주택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 연장된 건 이번이 세 번째. 전체 10억 달러 가운데 아직 7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국은 배정된 예산을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액 소진해야 하는데 아직 2년 넘게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프로그램 기간과 대상이 추가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까지 그때 늦은 사람을 도와주다가 지금은 올해 3월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늦을 거잖아요. 3월까지 늦는 사람 한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 익스펜드 될 때 조금 더 그것이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이번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향후 추가로 확대 연장된다 해도 신청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태나 크레딧, 이사나 재융자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에 인접한 웨스트 뉴욕과 유니언시티에서 나란히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웨스트 뉴욕과 유니언시티에서 오늘 새벽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접한 웨스트 뉴욕과 유니언시티에서 나란히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을 위해 새벽부터 싸웠으며 수사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전 4시 30분경 웨스트 뉴욕 상점과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위험경보 5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화재가 한 상점에서 시작됐으며 불은 인접한 상점과 아파트로 옮겨 붙으며 3개 건물로 번져 인근 아파트 약 15가구가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 뉴욕 화재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 유니온시티에 있는 상점과 아파트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과 3층에 아파트가 있는 상점에서 화재가 시작되면서 역시 화재 위험경보 5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브라이언 스택 유니온시티 시장은 이번 화재로 인해 약 50여 명의 주민이 보금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2건의 화재가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건에 대해 허드슨 카운티 태스크포스 팀이 화재 원인 및 화재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계란 판매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기준 계란 12알당 도매가는 $2 6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기록된 $5 43센트보다 무려 52% 떨어진 가격입니다. 조류독감 완화로 계란 도매가도 하락한 것인데 곧 소매 판매가도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농무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보고된 조류독감 감염 사례가 없어 계란 판매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매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무료 유방암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약 후 검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무료 유방암 검사는 오는 23일 개최됩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이어지는데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검사 대상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연방 빈곤선의 200%에 속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월 $2,430, 2인 가구는 $3,287, 3인 가구의 경우 $4,143, 4인 가구는 월 $5,000의 수입이 없으면 연방 빈곤선 200%에 속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연방 빈곤선에 속하는 저소득층 외에도 서류 미비자와 유학생들에게 무료 검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방문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2,000명에 육박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구조대도 생존자들도 맨손으로 잔해 더미를 파헤쳐보지만 생존 신호는 점점 줄어갑니다. Kahramanmaraş'a yardım edin lütfen. Ebrar sitesi B blokta hiç çalışma yok. Canımız altında. Hepimiz burada bekliyoruz. Hiç çalışma yok.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튀르키예에서만 9천여 명입니다. 부상자도 5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시리아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시리아 측 사망자는 2,600여 명입니다. 지진 발생 사흘 만에 사망자가 12,000명에 육박합니다. 외신들은 이번 지진이 2011년 18,000여 명이 숨진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21세기 들어 8번째로 희생자가 많은 지진으로 기록됐다고도 전했습니다.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일 가능성이 14%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구조 작업도 지지부진하자 튀르키예 곳곳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lbette eksikler var. Şartlar çok açık, net, ortada. Böylesine büyük bir felakete hazırlıklı olabilmek mümkün değildir. 한꺼번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면서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발견 후 5일 안에 매장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체와 지문은 채취합니다. 한편 국가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튀르키예와 달리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시리아 상황은 한층 더 열악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약 88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맨손으로 구조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속 구조 장비를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구조된 생존자들까지 맨손에 맨몸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를 실어 나르며 잔해들을 하나씩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 갇힌 아이의 모습은 너무도 절박합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حكيت معهم وسمعت صوتهم بس للاسف الشديد يعني مثل ما شايفين هون يعني بطيئين بالشغل وما عندهم هلا المعدات الزياده. 지진으로 파괴된 도로에 악천후까지 겹쳐 중장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제때 오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파견된 구조대와 구조 장비가 정작 무너진 현장으로의 접근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주민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칩니다. ما في معدات ما في ناس عم تساعدهم وحاليا اغلب الشغل كله يدوي يعني ممكن يلتقط رقص بالمكان او ما يلتقط. 여진의 공포는 생존자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 건물이 무너질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량에서 쪽잠을 자거나 모닥불로 몸을 녹이는 게 전부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